2023-2024 시즌 토트넘 허스퍼가 캡틴 손흥민 체제로 정말 대단한 새로운 변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라바오컵 2라운드에서 아쉽게 승부차기로 탈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했거든요. 과연 어떤 플레이,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과 평가들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저희의 생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0분 동안 결과는 1대1 무승부였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어요. 다만 이제 승부차기 탈락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이 이제 카라바오컵 2라운드 프리미어리그 팀이 참가하는 첫날이었는데 이변의 희생양이 된 팀이 토트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리그,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뛰는 플럼과 좀 만났기 때문에 경기 전부터 좀 까다로운 대진이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제 무관을 탈출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무관이기 때문에 무관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의 승리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부차기에 탈락을 했고요. 경기 후에 스카이 스포츠 헤드라인에 토트넘 이야기를 실으면서 어떻게 보면 영국 현지에서는 대이변의 희생양이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사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다 하부 팀을 만났고 또 거기서 다 어떻게든지 이겨서 올라갔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이제 풀럼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하더라도 토트넘과 풀럼은 사실 객관적인 전력이나 역사나 많은 면에서 토트넘이 좀 한 수 위기 때문에 비록 풀럼 원정을 치른 토트넘이지만 이 토트넘의 탈락 소식이 이 카라바오컵 2라운드 첫날 일정 중에서는 가장 큰 뉴스였다. 물론 승부차기였으니까 공식 결과는 무승부예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승부차기에 1번 키커로 그래도 나서가지고 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잘 성공시켰었잖아요. 네, 1번 키커로 나서서 골키퍼가 코스를 계속 막는 모습, 좀 읽는 모습은 있었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고 강도도 좋았고 또 코스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이 최종적으로 5대3으로 이제 졌는데 이게 토트넘이 많이 실축한 게 아니라 3번 키커인 산체스만 실축했는데 선축을 한 풀럼이 5번 키커까지 모두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제 5번 키커가 찰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5대3이었거든요. 이 산체스가 이제 밖으로 찬 건 아니에요. 골대 안으로 찼지만 너무 안일하게 좀 쉽게 찼기 때문에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골키퍼가 좀 막기 좋은 높낮이, 그리고 강도, 그다음에 속도 이런 좀 막기 쉬운 어떻게 보면 좀 위치였고요. 골키퍼가 계속해서 공격 방향을 잘 따라갔고 반대로 포스터 골키퍼는 90분 정규 시간 동안 상당히 좋은 선방, 3번이나 선방을 펼쳤지만 이 승부차기에서는 방향을 좀 잃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노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후반전 도중이죠. 71분에 들어와서 총 19분을 뛰었어요. 물론 후반 추가 시간을 더 뛰긴 했지만 공식 기록상으로는 19분을 뛴 건데 히트맵을 보니까 좀 인상적이에요. 이전에는 사이드 라인에서 뛴다거나 아니면 포워드 스트라이커, 원톱 위치로 갔었는데 약간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했죠. 네, 들어가자마자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4-2 포메이션 좀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 스칼렛이 좀 더 전방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10번, 그러니까 10번과 9번을 번갈아 가면서 마치 해리케인이 했던 역할을 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트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터치의 대부분 왼쪽 측면 또는 2선 그리고 3선까지 또는 수비 가담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이 경기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고군분투를 한 손흥민 선수고요. 또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9번 시도를 해서 8번 성공을 시켰고 89% 상당히 높은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고요. 10번에서 어쨌든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또 경기를 조율하면서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총 9개의 패스밖에 없었음에도 그 중에 하나가 기회 창출, 키패스, 동료의 슈팅으로 연결됐던 결정적인 장면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반전에 히차이송 선수가 경미한 타박상으로 교체가 됐을 때 데인 스칼렛과 이제 투톱으로 뛰었으나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뛰면은 이제 약간 문전에서 골을 넣는 역할들을 했는데 좀 처져서 10번 역할, 케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가장 빛났던 장면이 바로 이 후반 35분 이 장면이잖아요. 네, 중앙에서 공을 잡아서 이제 측면, 그러니까 박스 근처까지 이동을 하면서 패스를 시도를 했고요. 그 두 번의 패스가 정확히 다 이어졌고 요 패스 35분의 패스인데 이 기점 패스 이 솔로몬 선수가 침투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봐줬습니다. 수비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넣어줬고요.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공을 잡고 침투하는 장면 그리고 솔로몬 선수가 아무래도 이스라엘 아자라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슈팅이라든가 드리블 도파 또 속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어쨌든 수비수를 앞에 놓고 과감하게 오른발로 감았습니다. 사실은 골이 들어가는 줄 알았으나 골키퍼가 빠르게 반응을 쳐냈고요. 하지만 이 쳐낸 볼이 사실 좋은 위치 그러니까 스칼렛의 발 앞에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기회를 놓쳤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이 패스 하나만으로도 클래스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10번 역할을 좀 많이 하면서 정치적인 좀 메디슨이 들어오기 전까지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손흥민 선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메디슨 선수가 조금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잘했다. 즉 손흥민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시켜도 잘하는 데다가 이 두 명 사이를 꿰뚫는 패스가 타이밍도 좋았고 정확성도 좋았고 이제 시야까지 좋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기록 기반 평점이라든지 뭐 현지 매체들의 평가가 솔직히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좋게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맡겼을 수도 있고 기대감이 컸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축구의 평가라는 게 결과에 따라 바뀌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잘못한 쪽은 스칼렛이 더 크거든요. 스칼렛이 만약에 이걸 넣었다. 그럴 경우에는 저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이 2대1로 이겨서 3라운드에 진출했다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맨 오브 더 매치급의 활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아마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결국 결과론적이지만 이 만약에 골이 들어갔다면 토트넘이 승리할 수도 있었고 아마 손흥민 선수가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다. 뭐 체인지 역할을 했다. 뭐 아마 이런 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런 좋은 평가들이 나왔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골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승부차기 때 패배하면서 손흥민 선수 조금은 아쉬운 평가를 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어떤 평가들을 받는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평점을 매기는 매체들부터 살펴보면 폰몹에서는 골을 기록한 히샤이성에게 7.7점으로 토트넘 선수 중에 최고 평점을 줬고 풀럼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전방위 활약을 펼친 빨리냐 선수가 8.2점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사실은 뭐 히샤이성의 득점 같은 경우 득점뿐 아니라 이날 경기는 유효 슈팅도 있었고 이전 경기보다는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7.7점이 나왔는데 실제로 경기 내용은 사실 이제 이 정도 급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풋몹이라든가 후스코어닷컴은 기록을, 그러니까 득점 또는 슈팅에 대한 높은 기록을 많이 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평점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또 포스터 선수도 상당히 평점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선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이렇게 기자들이 평가하는 평점은 또 다릅니다. 시샬리송이라든가 반더벤이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포스터라든가 산체스가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약간은 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6.4점, 조금은 활약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포지션에 따라서도 이런 통계 매체들은 기계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공격수지만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었고 패스 숫자라든지 슈팅 자체가 없는 그런 기록들 때문에 6.4점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아무래도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뭐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를 바꾼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록만 봤을 때는 낮은 평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스쿼드닷컴 같은 경우도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하는데 같은 기록이지만 이런 매체들에 따라서 이제 평점이 좀 달라져요. 가중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후스쿼드닷컴에서는 이제 풀럼에서도 최고의 선수로는 오른쪽 풀백인 테테에게 8.5점을 줬고요.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이제 히샬리송이 7.1점이고 교체로 들어간 메디슨이 7.2점으로 가장 높은데 메디슨은 사실 뭐 한 10분 정도 뛰었고 글쎄요 뭐 패스미스도 하나 있었고 그 뭐 프리킥 슈팅도 벽에 막혔고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에서 아예 평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후스코어닷컴에서는 메디슨 이 10분도 안 뛴 선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마도 이 짧은 시간에 두 번의 슈팅이라든가 어쨌든 찬스를 만들었다라는 걸 좀 가중치를 둔 것 같은데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평가가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는 6.6점을 받았습니다. 무난한 평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반에 나와서 몇 번의 그런 패스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판더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6.0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력 자체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불안한 이 자책골 때문에 또 이렇게 평점이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어시스트를 기록한 페리시치가 6.6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6.6점이라는 것은 후스코어닷컴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했다. 실제로 이제 폰몹은 호이비에르에게 7.2점을 줬는데 6.4점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낮게 점수를 줬기 때문에 조금 더 후스코어닷컴이 기록 기반이지만 실제 활약에 근접한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하고 매긴 평점, 요게 조금 더 이제 신뢰를 주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가끔 이제 기자의 약간 좀 성향과 어떤 축구를 보는 눈에 의해서 좀 잘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솔직히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런던 지역 매체인 풋볼 런던과 이브닝 스탠다드 평점을 가져왔는데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풋볼 런던부터 살펴보면 산체스 4점으로 최하 평점, 미키 판더펜이 자책골을 기록했음에도 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아까 기록 기반으로 했던 평점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 산체스에 대해서 좀 보면요. 전반에 좀 불안함을 노출했고 시작이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체스가 그 초반에 그 크로스를 좀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토트넘을 탈락하게 만든 승부차기를 놓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판더펜은 어쨌든 자책골은 기록하긴 했지만 트라오레 엄청 빠른 선수잖아요. 이 선수를 속도전에서 잘 제어를 했고 후반에 나온 라울 히메네스도 공중전이라든가 이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자책골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고 평점인 7점을 부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더펜이 자책골을 기록하긴 했어도 그 앞에서 3명의 선수가 그 공을 자르지 못하면서 막으려다가 뒷발에 걸려서 꺾이고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뭐 판더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토트넘 수비라인 전체의 잘못이다. 뭐 이 평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해가 안 가요. 스칼렛, 손흥민, 파페, 사르 중에 손흥민 선수와 사르에게 5점 줬어요. 사르 5점은 맞습니다. 사르가 들어가서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스칼렛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었는데 6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 안 되는 평점일 것 같고요. 스칼렛이 좀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높은 평점을 줬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게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5점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뭐 멘트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어쨌든 근접해서 또 들어왔고 몇 차례 뭐 천투를 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결국엔 뭐 그냥 페널티킥 넣었다. 그리고 5점을 그냥 부여했습니다. 어쨌든 뭔가 감점 요인의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왜 5점인지 잘 평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을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댄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는데요. 뭐 산체스 4점, 미키 판더펜 7점. 요거는 뭐 동일해요. 아마 그 상황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인 것 같고 이 교체 출전 선수들의 평점 요게 중요한데 풋볼 런던과 상당히 유사한데 유사하면서도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일단은 스칼렛 6점 똑같죠? 손흥민 선수 5점 똑같은데 여기서 사르에겐 또 6점을 줬어요. 더 높게 줬고 클루셉스키, 메디슨에게도 6점을 줬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디슨도 별달리 한 게 없고 솔직히 클루셉스키도 임팩트가 없었고 사르는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낮은 평가, 산체스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낮은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메디슨은 사실 10분도 안 뛰었는데 뭐 좀 차이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6점을 줬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수가 있는 상태다. 물론 그 한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있는 상태에서 1대를 시도했지만 머뭇거렸고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쉬웠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슈팅을 가져갈 거냐, 컷백 할 거냐, 좀 빠르게 결정하지 못한 채 이제 허무하게 이제 문전에서 기회를 놓치는 게 후반 40분에 있었는데, 근데 이게 기록 기반 평점이라면 깎일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봤을 때. 기자가 전문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팀 플레이 전체를 보면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측면에서 이제 공을 잡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있을 때 이 동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오히려 풀럼 선수들은 5명이나 손흥민을 잡으러 가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침투를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풀럼도 바보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명의 선수들이 순식간에 에워싸면서 압박을 시도했고요. 이때 두 가지 판단. 한 번 더 치거나 아니면 패스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시야를 봅니다. 패스를 주려고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서 세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숫자가 부족해요. 이미 풀럼 선수들은 5명이 박스 안에 거의 진입을 해 있고요. 박스 안에는 수도론 선수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뒤로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미 압박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동료들의 움직임이 이런 아쉬운 돌파가 아니라 동료들의 움직임이 아쉬웠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어쨌든 공격이 무사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즉 이제 니어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한 명이 또 있죠. 컷백을 뒤로 주려고 하니까 사이 공간에 한 명이 있죠. 뒤로 백패스 주려고 해도 한 명이 또 있어요. 3명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연계가 되려면 손흥민 선수 뒤쪽으로 근거리에 와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줄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가까이 와서 주고받고 들어갈 수 있게 좀 동선을 좁혀줘야 되는데 안 다가와 줬기 때문에 뺏긴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뭐 다 제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장면 하나로 감점을 준 것은 조금 이제 댄 킬패트릭 기자가 추가 해mod 아니냐. 그동안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좀 억까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이다. 댄 킬패트릭 기자 얘기 나오면 바로 우리 팬들도 이제 아는데 뭔가 그거 장면 하나 그 전에 좋은 기점 패스를 했던 장면이라든가 내려와서 터치를 해주고 패스 성공률이 90%에 가까웠던 패스 성공률을 했던 것들은 전혀 평가가 없었고요. 예. 저 한 장면 보고 뭐 머뭇거렸네, 1대1 놓쳤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토트넘 감독으로서 공식 결과는 무승부지만 첫 탈락과 실질적인 첫 패배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일단은 당연히 컵에서 어쨌든 토트넘이 무관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2라운드 만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실망했다. 우리는 특히 전반에 좋지가 않았잖아요. 전반에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우리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전반에 그랬다. 하지만 후반에는 뭔가 손흥민이라든가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어쨌든 후반에는 좀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후반에는 우리가 승리할 순간이 있었고 우리는 승부차기에서 패배했다. 팀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캐릭터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개성 자신들의 이제 그 전술적인 방향성은 보여줬기 때문에 더 나아갈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멘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분명히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이제 산체스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었고 또 공격적으로 히샬성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었거든요. 스쿼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결국엔 남아있는 이적 시장 기간 안에 나갈 선수도 있을 수 있고 들어올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좀 암시한 것 같아요. 현지 시간으로 한 이틀 좀 3일 정도밖에 지금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스쿼드를 좀 가다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이어라든가 뭐 호이비에라 여러 선수들이 좀 이적 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를 가다듬는다는 표현은 이제 선수 스쿼드를 좀 정리를 하고 혹시 이제 우리가 어떤 가능한 선수들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살펴보겠다. 어쨌든 스쿼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토트넘에 좀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긴 했어요. 이날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새로운 서드 유니폼을 공개했고 처음 이날 입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베이지색, 뭐 핑크, 베이지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흐릿하고 조금 그 등번호 잘 안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영국 현지 취재 기자들도 아, 이 유니폼 때문에 선수들이 서로와 서로를 잘 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뚜렷한 색깔이면 잘 패스 줄 때도 그렇죠. 잘 찾는데 그러니까 플럼도 어쨌든 유니폼 색상이 좀 비슷한 좀 흰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유니폼 논란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베이지색이고 좀 이렇게 살색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호색처럼 마치 잘 안 느껴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몸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패스를 줄 때 사실은 눈에 확 띄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형광색이나 빨간색이나 파란색 쓰는 이유가 딱 보면 우리 상대팀이랑 구분도 되고 내가 그 색깔만 보고 패스도 주는데 이거 약간 흐리멍텅하니까 광준석이랑 겹치면 어딘지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검은색이라든가 잘 안 쓰는 색깔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검은색도 많이 네. 있지만 그러면서 좀 논란이 나왔고 원래 현재 있는 취재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지 모르겠다. 네, 그렇죠. 뭐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스폰서인데. 이상하다 할 수도 예, 없고. 유니폼 이거 안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구단도 이렇게 되면 난처해지잖아요. 뭐 굴다갈 수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두 번 I don't know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패배에 대한 어쨌든 요인을 좀 외부에 찾기보다는 우리가 리그의 3경기에 서로 플레이하지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실전하지 않은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플레이 방식에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3경기에서 보여줬던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히샬성 선수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좀 좋게 멘트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력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골만 넣었을 뿐 아니냐 싶긴 한데 그래도 뭐 감독 입장에서는 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히샬리송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해리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영입한 히샬리송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감독은 계속 이제 좀 칭찬을 해주면서 길을 살리는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는지는 이해는 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골을 넣은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그는 다른 경기에서 우리를 위해 잘 플레이를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 플레이 방식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에게 좀 볼을 헌납하는 그러니까 좀 패스미스가 많았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이것은 하지만 히샬리송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동료하고 좀 응원하는 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따끔한 질책도 있긴 했지만 이제 브레넌 존슨 선수가 이제 합류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오피셜이 안 난 상황이지만 이 선수가 와도 사실 이제 앞에서 버텨주고 힘있게 뛰어주는 선수로 유형은 히샬리송이고 다른 뭐 진짜 정통 9번 선수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히샬리송의 자신감을 꺾는 게 아니라 조금 우쭈쭈 해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히샬리송도 좀 그래야 좀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이런 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 허스퍼는 A매치 데이가 있기 전에 번리와 9월 2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 뭐 아무래도 탈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주장으로서 많이 좀 이제 팀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리그에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번리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히샬리송의 이런 좀 득점은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완전 만족스럽지 않고 히샬리송도 골을 넣고 뭔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았고 그거에서 뭔가를 좀 해소하면서 멋있게 쓰려면 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웸블리 한번 가리키고 그냥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 번리전에서 어쨌든 히샬리송이 약간의 부상도 타박상도 좀 있고
좀 선발로 주중에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 번리전, 그러니까 후반에 교체 출전 19분 정도를 소화한 손흥민 선수가 좀 최전방으로 나설 수 있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번리 상대로 또 손흥민 선수 좋은 기록들이 많잖아요. 예. 원더골도 많이 기록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좀 지금 보면은 뭔가 해리케인의 역할을 좀 나눠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번도 됐다가 9번도 됐다가 어쩔 때는 8번까지 되는 모습이 좀 있는데 이 번리전에서는 좀 손톱으로 나와서 좀 골을, 그러니까 이번 시즌 첫 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이 끝나는 순간 토트넘이 어떤 공격수와 함께할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번리전에는 톱으로 선발 출전하게 될지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분석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